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장희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방정식 파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살짝은 배웠었죠. 자, 그 방정식 맞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 정말 우리가 고대에 어디지? 파피루스에서, 아메스가 지금 파피루스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구장산술이라는 중국의 책에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9장 방정장에서 방정식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드디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1차식 계산했었죠. 그 계산과 연관된 자 이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문자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제대로 좀 이제 중학교 수학답게 배우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이라는 것의 이름 여러분들이 뭐 뜻풀이를 한다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방이라는 것은 비교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정이라는 것은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식을 비교한다라고 그 뜻풀이를 조금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갈 단원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6학년 때도 방정식을 봤었고 자 중학교 1학년 때도 방정식 그중에 1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뭔가에 모르는 수 이를 이제 미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즉 문자가 이제 두 개가 늘어나게 돼요. 지금 1차 방정식은 1차는 뭔지 알죠? 차수가 1차인 즉 문자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을 보지만요. 2학년 때는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식 두 개를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서 표현을 할 것이고요. 3학년 때도 방정식 또 등장합니다.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1차 배우지만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서는 이제 그냥 쉽게 통틀어서 고차 방정식, 차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표현한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좀 방정식의 흐름들을 학년별로도 여러분들이 좀 연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1학년 때 배울 방정식의 내용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방정식의 뜻,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좀 배울 거예요. 이 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제대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배운 다음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배운다. 풀이 방법에서는 좀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싹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파트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문장제 문제 풀어본 적 있죠? 그 식들을 그대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1차 방정식이랑 관련된 어떤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읽으시고 직접 식을 만들어내시고 답을 하는 과정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또 대표 유형별로 정리를 아주 잘 해놨으니까 우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방정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이랑 방정식이랑 항등식 이런 용어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탄탄이랑 다짐이가 또 등장을 했어요. 다짐아, 너 어제 마트에 갔었지? 네가 어떻게 알았어? 혹시 스토킹? 자, 아니 마트에서 너랑 너희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걸 봤어. 어머니 젊어 보이시더라.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죠? 응, 맞아. 그래서 언니냐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지.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12년 후에 우리 엄마 나이는 내 나이의 2배가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14살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 라고 질문을 했네요. 자, 우리 친구들 벌써 계산하셨어요? 우리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짐이의 어머니의 연세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했었고요. 묻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니까 그럼 개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짐이 현재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4살이었잖아. 14살이었으므로 12년 뒤에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26살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결 단계 거쳐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이해 가셨죠? 세 번째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후에 어머니 연세를 우리가 X세다라고 했을 때 자, 잠깐만. 12년 후에 잠깐
어머니 나이를 우리는 X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년 후다라고 했을 때는 X에다가 11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몇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와 같이 등호를 사용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등식. 자, 이런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여기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하나하나 읽어가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12는 52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또 여기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이다. 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 좀 순서 바꿀까? 1 플러스 x? 조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자, 4라는 것은 자, 5가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이 있어요. 지금 식이 3개가 등장을 했죠. 자, 첫 번째 요식이랑 두 번째 요식이랑 세 번째 요식들을 좀 쳐다보시면요. 4가 5가 됩니까? 말이 돼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얘는 거짓이야. 그래서 거짓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호 자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등호가 들어간 식 자체를 우리는 등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등호 자체가 들어갔잖아. 얘 등식이긴 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봤습니다. x 플러스 1이랑 1 플러스 x. 자, 순서를 바꿔놓긴 했지만 어쨌거나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똑같죠. 좌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호를 가운데 끼고요. 왼쪽에 있는 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자로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체크하시면 되고 양쪽을 다 합해서 양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좌변과 우변 합해서 얘네들을 양변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 익혀두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가만히 봤더니 얘네들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뭐야? 똑같아요. 그러면 x라는 녀석, 요 녀석을 우리가 0이라고 놔도 되고요. 1이라고 놔도 되고요. 100이라고 놔도 되고 1000이라고 놔도 되고 마이너스 20이라고 놔도 되고 상관이 없어. 왜? 양변이 항상 똑같거든. 좌변과 우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똑같은 식 자체의 이름을 이름하여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 식 자체를 참이되게 하는 x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를 찾는 일은 의미가 없는 거지. 아직 우리가 중학교 단계에서는 사실은 항등식이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또 어느 정도를 차지하게 되지만 자, 어쨌거나 그런데 위의 식을 보도록 할까요? 위의 식에서 x 플러스 12는 52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이때 x. 자, 내가 x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어볼게. x에다 1을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식이 참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거짓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거짓이야, 거짓. 하지만 x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40이라는 수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x에다 40을 넣었더니 이 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참으로 변했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참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뭔가 특별한 녀석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특별한 녀석을 찾는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할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참으로 만들게끔 하는 그 뭔가의 x는 정해졌구나. 그 x를 찾는 일은 좀 의미가 있겠구나. 항상 참이 되는 거 이거 너무나 많은데 이걸 찾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지? 이런 것. 어쨌거나 항등식의 특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정했을 때 같은 것. 그죠? 자, 하지만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녀석은 뭔가 특정 값 x를 존재하게 하는 요 식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값 x. 어떤 건 거짓이지만 어떤 건 참이 되게끔 하는구나. 요 참이 되게끔 하는 요 x를 찾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겠구나. 이름하여 이제 방정식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을 거야?
해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얘를 풀리게끔 하는 그 x를 찾는 거고요. 이 식을 성립하게끔 하는 그 x를 찾는 거고요. 해 또는 어떤 표현을 쓰냐? 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 뭐 이런 걸 써서 어쨌거나 이 근이라는 것을 찾는 것은 해라는 것을 찾는 것은 이 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x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통틀어서 얘들아 지금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등호라는 녀석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모두 다 이 같다라는 등호라는 녀석이 들어간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쓸 수 있으며 이 등식에는 크게 종류가 뭐 3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이거는 굳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뭐 거짓 등식도 등식이니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항등식, 항상 식이 성립하게 되는 항상 참이 되게 하는 그죠? 모든 x들이 다 참이 되잖아. 얘 식들을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은 이 식들을 항등식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다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특정값 x를 구하는 어떤 x는 참이 되고 어떤 x는 거짓이 됐어. 이런 식들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얘를 풀으러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러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러 하나하나씩 단계들을 거쳐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등식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고요. 우리 방금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자, 뭔가 어머니의 연세를 x라고 두고 식들을 만들어냈죠.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음과 같이 12년 후 어머니 연세를 x세라고 하면 이를 등호로 사용한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었고요. 자, 그때 이제 x가 40이다 라는 것, 즉 어머니 연세는 40세임을 알 수 있었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해를 구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얘에서 여러분들이 x를 구하는 일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일이다. 방정식을 푼다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등식의 다음과 같은 즉 x 플러스 2x는 자 3x다라는 것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식을 정리했더니 좌변이랑 우변이랑 결국 똑같았어. 이런 것들을 항등식 항상 참인등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구나. 되셨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등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등호를 사용한 두 수나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이다. 그 다음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뭐도 되기도 한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이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었다. 항등식은 미지수의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지금 몇 번 선생님이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선생님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끝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만 하나하나 해의 의미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 또는 근 방정식을 푸는 일을 배우도록 하겠다.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등식이 항등식인지 알기 위해서는 모든 수를 대입해 봐야 되나요? 아니요. 항등식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모든 수를 대입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해서 양변이 같다라는 것만 찾으면 얘가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